2.28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민주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4.19로 연결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몇 개가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 눈 동그랗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를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 역사적 사건이 딱 2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하고 뭘까요? 4.19하고 3.1입니다. 그 역사적 두 사건을 계기로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헌법 전문에는 쓰고 있어요. 근데 2.28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사건 중에 하나인 4.19의 촉매가 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있도록 만든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방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2.28의 특징이 뭡니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28을 주도했던 세력이 당시에 나이가 어떻죠?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죠. 예. 4.19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나중에 결합은 했지만 주력 세력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전문에 4.19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1 운동, 3.1 혁명의 경우에는 주축 세력이 나이가 어땠죠?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의 헌법이 있게 만든 주축 세력들이 그 역사적 사건들이 있을 무렵에는 주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참정권이 어떻게 돼 있죠?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19세 이상만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예. 일본이 2년 전까지만 해도 20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몇 살로 낮췄을까요? 18세로 한꺼번에 2살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을 갖고 있는 OECD 나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이나 4.19 그 당시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 정권의 포갑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핵심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민주화 또는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좀 더 복잡하게 그리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권력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헌법 읽어보셔야 됩니다. 헌법이 굉장히 짧아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헌법에 권력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예,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자, 그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 그 조항에 딱 권력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어떻게 나눠지죠? 헌법에 보면 입법부편, 행정부편, 사법부편이 있는데 그렇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딱 나와서 입법권은 국회에 기속된다.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나눠져서 귀속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사실은 원래는 국민들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이렇게 나눠져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헌법이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나눠놓기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진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게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한다거나 또는 특정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형태로 쓰여지면 비판이 가능하고 권력기관 상무끼리도 그런 부분을 견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 역시 똑같은 원리로 재판 자체가 잘못 진행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원리에 따라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재판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예. 반면에 행정부가 잘못 어떤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기도 합니다. 맞죠? 또 입법부가 뭔가 잘못하면 역시 행정부나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재판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심각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권력 분립의 원칙, 상권 분립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권력이 권력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 감시를 해주셔야 되고 국민분들이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감시를 해주셔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비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부는 그나마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이 됐었고 특히 이제 촛불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있죠. 그러나 사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혁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 사법부도 좀 더 민주적으로 개혁되고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네, 뭐 공수처를 설치한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는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사법농단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가 갖고 있는 막대한 권한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판사들이 이 법원 행정처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던 거고 심지어는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모습도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행정처로 중심되어 있는 법원의 어떤 행정 권력을 완화시키고 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만이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부도 민주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질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그런 부분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8 운동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써져 있는 두 개의 사건 중에 하나인 4.19의 촉매 역할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있게 만들고 우리나라 헌법이 있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예전의 민주화는 2.28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고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사법부의 개혁 관련된 부분인데 사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크게 지금 도출되고 있는 목표와 과제가 공수처 설치, 또 하나 사법부에서 사법농단이 가능했었던 사법행정 권력을 나누고 또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28 굉장히 훌륭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 2.28이 가졌던 목표 그리고 2.28이
지향했던 목표가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나 저희 당 계속 그 옆에서 함께 가면서 민주주의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